네,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 자유한국당 영입설로 다시 화제 인물이 되더니 오늘 기자회견에서 급기야 삼청교육대 발언으로 논란의 정점에 선 듯해 보입니다. 네,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혔고 황교안 대표도 내심 밀어줄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갑질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군인권센터에선 반인권 마스코트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자 우선 문제의 삼청교육대 발언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기자회견 자체는 자신에게 붙은 갑질 의혹을 해명하고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초 자신에게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며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좀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재단하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여기에 동조하는 정치인들도 저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이라며 반인권 마스코트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전 대장은 역시 군인권센터가 최초 공개한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대비 문건에 대해서도 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금기시한다면 군의 손발을 묶는 자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돌발 발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쏟아진 오늘 기자회견, 요란한 출사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 저 비례대표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디든지 험지에 가서 한석을 더 차지하면 그게 자유한국당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내 고향 천안을 가든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계룡도. 오늘 기자회견은 황교안 대표도 알고 있었습니다. 삼청교육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아봐야겠다면서도 박 전 대장 영입이 보류됐느냐고 반문하며 영입 강행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인 나름의 총선 체제 구축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총선 기획단을 출범했고 이번 주 2차 영입 인사 명단을 발표합니다. 네, 총선 체제에 접어들자마자 이 정치권이 소란스러운데요. 다른 정당들은 어떻습니까?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총선 기획단을 출범했습니다. 윤호중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 등 모두 15명이 명단에 포함됐는데요. 특히 이번에 비례대표 승계를 받은 30대 초선 정은혜 의원, 또 프로게이머이자 유튜버로 활동하는 27살의 황희두 씨 등 여성, 청년 위원 비중에 신경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껏 민주당이 밝힌 공천 원칙에 따르면 공천 단계에서 배제될 의원들은 현재 의석수의 최대 4분의 1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대대적인 물갈이로 쇄신 의지를 다지고 있다면 정의당은 연이어 깜짝 인사를 발탁하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지낸 이자스민 전 의원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이병록 예비역 해군제독 입당식을 열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입당 의사를 타진하는 인사들이 더 있다며 인재풀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은 당장 보수 통합과 재편이 우선 과제입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다음 달 탈당을 예고한 상태지만 여전히 친박과는 선긋기에 나서고 있고, 그렇다고 공동 창업주인 안철수 전 대표가 뚜렷한 답을 준 것도 아니어서 향후 행보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연수입니다.